40 넘으셨나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이 시점에서 당신은 자신의 능력, 그리고 한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대해, 즉 재정, 관계, 건강에 대해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조종하는 단 하나의 패러다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같은 루틴을 따르고 같은 결정을 반복하며 보이지 않는 패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지시받으며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유년 시절부터 형성되어 수십 년 동안 굳어진 깊이 자리 잡은 정신적 프로그램, 즉 패러다임입니다. 40이 넘으면 이것은 제2의 피부처럼 되어 너무 편안하고 익숙해서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당신이 받을 만한 것,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제한된 수입을 받아들이고 활력 없는 관계를 견디며 진정한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 루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인 생활의 사소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이 패러다임은 당신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당신의 운명을 형성합니다. 반복되는 생각, 자동적인 반응, 모든 정당화의 이면에는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는 잠재의식적인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돈을 모으거나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고 결심할 때조차도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자기 수양 부족이 아닙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 작동하는 깊이 새겨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 보셨나요? 다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같은 결과를 보았나요? 이러한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패러다임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방어하고 익숙한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 소방서에 있을 때 제한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있던 시절에는 비제에서 벗어나거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명확한 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현실이 기회 부족이나 제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제 눈을 뜨게 해줄 때까지요. 그 문제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의 정신적 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정체 상태로 유지한 것이 사건이 아니라 생각, 결정, 행동을 지시하는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이전에는 감히 해본 적 없는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당신의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40이 넘으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와 같아서 당신이 인식하는 경계를 정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이에 맞는 일반적인 소득 수준을 결정하고 가능한 기회를 정의하며 심지어 도전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까지도 정의합니다. 패러다임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당신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며 당신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여 한계를 정당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감옥의 막대기에 갇혀 사는 것과 같지만 당신은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장기적인 결과, 즉 당신의 직업, 수입, 관계를 살펴보세요. 그것들은 패턴을 따릅니다. 방법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부 프로그래밍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되돌아갑니다. 이는 비슷한 기회를 가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얻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수준의 업적과 번영에 도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고군분투합니다. 그 차이는 육체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정신적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내부 지도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결함이 있는 지도로는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는 전체 여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기로 의식적이고 단호하게 결심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알아차리고 신념의 의문을 품고 인식된 한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선택, 습관, 결과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결과임을 인식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정직함과 수십 년간의 자동 조종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전환점입니다. 통제하는 패러다임과 그 수정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러한 이해는 해방적입니다.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고정된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이, 소득 또는 역사와 무관하게 내적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패러다임을 인정하고 변화를 결심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반복되는 생각, 자동적인 감정,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 정신적 프로그램의 표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반응을 관찰하고 이것은 정말로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패러다임이 말하는 것인가 라고 자문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이 바로 당신의 자유이며 변혁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자동 조종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대체하여 당신의 삶의 다음 장을 위한 욕망과 일치하는 새로운 현실을 구축합니다. 일상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패러다임은 시간과 돈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생산성 기법이나 재정 과정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유지되면 재정적 결과와 시간 사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0이 넘으면 이러한 영향은 수십 년간의 경험이 제한적인 패턴, 정당화, 신념을 강화하면서 강화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압도당하고 성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번다고 믿지만 같은 정신적 모델 안에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24시간을 받지만 패러다임이 우리의 인식과 사용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1년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해내는데 이것은 비밀스러운 재능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다른 패러다임 안에서 작동하여 신념과 습관으로 의사결정, 생산성, 집중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당신이 기회를 어떻게 다루는지 미묘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당신은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또는 돈이 더 있을 때 투자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통제하는 패러다임의 특징으로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행동을 위해 놓아주지 않습니다. 40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 또는 너무 위험하다고 믿으면서 꿈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프로그래밍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면 시간과 돈을 의식과 결정에 따라 형성되는 탄력적인 자원으로 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수적인 것에 집중하고 비생산적인 활동을 줄이고 진정한 성장에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대신 당신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 제품, 서비스 또는 투자를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정규 교육이나 사업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위해 일하는 패러다임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상적인 이력서 없이 첫 해에 1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시간을 부족한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선택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이것은 시간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적 또는 감정적으로 보상이 없는 활동에 매일 몇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결코 오지 않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연기했습니까? 현재의 패러다임은 당신을 바쁘게 만들지만 반드시 생산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인 작업을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으로 대체하면 새로운 재정적 현실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영향력이 큰 작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산만함을 줄이면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생산성이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의 가용성이 아니라 집중력과 의사 결정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시작하여 시간과 돈에 대한 신념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지금 이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는 당신의 뇌가 가능성을 걸러내고 해결책을 구축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감정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이 부족하고 힘들게 벌고 힘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사고방식은 그러한 신념을 증명하는 상황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 신념을 바꾸면 이전에는 놓쳤던 기회와 경로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과 돈은 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배우고 창조하고 자신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며 바로 그것이 새로운 수입원과 더 높은 수준의 번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연습을 해보세요. 7일 동안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일주일이 끝나면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 솔직하게 평가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소비하는 수많은 자동 행동, 산만함, 불필요한 작업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루에 최소 30분을 더 큰 목표와 일치하는 것을 배우고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데 사용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시간과 돈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당신의 패러다임의 표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의사결정 권한을 되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 기회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진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같은 루틴을 계속할 것인지 40이 넘어서도 자유, 번영, 성취로 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제가 왜라는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강력한 아이디어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면 몇 분 동안 모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당신은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느끼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순간 어디선가 당신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벽, 파도, 안 된다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포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물리적입니다. 당신의 중추 신경계, 즉 당신이 몸에 지니고 있는 복잡한 전기 기계는 알 수 없는 것으로의 변화를 감지하고 걱정, 불안, 변명과 같은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켜 당신이 물러서게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느껴보았고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건 용기 부족이 아니라 익숙한 안전지대에 머물도록 하는 생물학적 반응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는 질서를 유지하려는 오래된 프로그램의 작동일 뿐입니다. 핵심은 두려움의 원인이 실제 위험이 아니라 위험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는 당신 내면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만약 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다음 날 아침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알고 있는 감옥이 불확실한 자유보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50살이 넘은 제 처남은 평생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아닌 회사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안용품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습니다. 재수 씨와 처남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는 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가족들은 의문을 제기했고 이웃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밤 현실은 두려운 듯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끊임없는 노력과 비전 그리고 끈기로 그 회사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자녀들이 사업을 이어받아 반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여겼던 일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몸서리치지만 이내 놀라움과 함께 미소를 짓습니다. 와, 내가 그 도약을 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실용적인 교훈을 줍니다. 맹렬한 두려움은 단순한 이성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에 없던 일을 하려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며 공포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장벽을 넘어도 두려움은 마술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권위는 상실합니다. 주저하게 만든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숙명적인 조건화였습니다. 조셉 캠벨은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문 뒤에는 종종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수십 년간의 조건화가 무게로 작용하는 40대 이후에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 정신적 패턴을 인식하십시오. 욕망을 불태운 생각, 즉 왜라는 생각을 파악하십시오. 둘째, 그 생각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가장 작은 실질적인 단계를 적어보십시오. 다음 20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을 예상하십시오. 셋째, 짧은 호흡, 긴장, 합리적인 정당화 등 신체의 반응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공포의 장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넷째, 규율을 가지고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반복할 때마다 신경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들고 오래된 패러다임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이 두려워 얼마나 많은 결정을 미루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반대 의견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포기하게 했습니까? 핵심은 위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명확하게 평가하고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원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안전 계획을 세우고 경험 많은 멘토를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과정은 결정과 행동에 있습니다. 덜 낭만적인 진실도 있습니다. 공포의 장벽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할 수 있지만 자존감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을 얻고 의심의 무게 없이 잠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중요한 기쁨입니다. 패러다임에 반대함으로써 당신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내적인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흘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고 첫 단계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십시오. 나흘째 되는 날 그 조언을 발전시키는 가장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닷새째 되는 날 무엇이 바뀌었는지 기록하십시오.
이 작은 연습은 패러다임을 드러내고 정신적 논쟁 대신 행동으로 반응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인생을 뒤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업을 사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어떤 사람들은 적은 저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의 규모가 아니라 용기의 방향입니다. 오늘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만한 일을 하십시오. 그 문턱을 넘으면 무언가 영구적으로 바뀝니다. 같은 확신으로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정이 당신의 진동을 변화시키고 삶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닥쳐온다면 닥쳐오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그려진 내적 지도를 통해 봅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 봅니다. 우리가 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뇌의 능동적인 구성입니다. 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빈틈을 메웁니다. 신경과학 연구자들은 이 과정을 예측적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세상을 모델링하고 예측을 하고 감각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예측을 수정하거나 확인합니다. 패러다임이 고정되면 내적 지도는 매일 같은 경험을 유지하는 예측을 생성합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믿고 일어난다면 뇌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정보, 즉 작은 징후, 실패, 좌절을 찾고 선택하여 증거로서 증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강력합니다. 정신 지도를 바꿈으로써 세상이 당신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경계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가능한 것에 대한 저의 관점을 바꾸었을 때 나는 도처에서 제한을 보는 것을 멈추고 이전에는 벽으로 보였던 곳에서 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사고방식이 행동과 결과를 형성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사고방식에 작용하는 개입, 예를 들어 성장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며 자신의 궤적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 교육 연구와 사고방식 변화 프로그램에서 사고의 작은 변화는 성과와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개방성에 측정 가능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재정렬할 수 있으며 이 재정렬은 이론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에게 앞에 앉은 사람의 색깔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대답은 웃음과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보는 색깔은 눈으로 순수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빠른 결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범은 놀랍도록 기만적입니다. 청중은 자신의 감각에 속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움은 교육적입니다. 마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당신은 마음이 다르게 해석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각에 의해 붙잡힌 이 순간은 종종 경외감과 희망의 혼합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 지도를 다시 쓸 수 있는 공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돈, 감정, 행복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돈에 대한 믿음 패턴, 일부 연구자들은 머니 스크립트라고 부르는 것은 재정 행동, 심지어 소득과 순자산에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돈은 더럽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돈은 안전이다와 같은 믿음은 저축, 투자, 위험 감수에 대한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스크립트를 파악하는 것은 결과를 바꾸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축, 투자,
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자기 파괴적인 규칙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면 부를 축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득과 정서적 안녕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지각과 삶의 질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고전적인 연구에 따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더 높은 소득이 고통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그 소득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 즉 그들의 믿음과 우선순위가 실제 안녕의 이득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즉 소득이 비슷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자원을 해석하고 관리하는 방식 때문에 행복 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약한 이론이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실행 가능한 단계를 통해 어떻게 이 과학을 실제로 적용하여 지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하십시오. 사흘 동안 돈과 성공에 대한 자동적인 생각이 생기는 상황을 기록하십시오. 둘째, 명칭을 지정하십시오. 그 믿음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예,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위험하다. 나는 운이 없다. 셋째, 예측을 검증하십시오. 믿음에 도전하는 작은 실험을 제안하십시오. 예를 들어 서비스 가격을 약간 올리거나 상사와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30일 동안 소득의 5%를 투자 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이 나타날 때 신체의 육체적 징후, 즉 짧은 호흡, 긴장을 주목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계속하십시오. 이러한 미세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예측 계층 구조가 바뀝니다. 새로운 증거가 이전의 이야기를 덮어쓰기 시작합니다. 또한 재정적 지식과 재정적 마음 챙김 연습에 대한 연구는 기술적 역량과 정서적 인식 모두에 노력하면 재정적 행동의 실질적인 변화, 즉 더 나은 결정, 충동 구매 감소, 더 많은 계획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의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교육해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과 자주 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돈이나 능력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끊고 이 생각과 반대되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라는 실질적인 질문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답은 측정 가능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소액을 이체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20분 동안 공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작은 단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열흘 후에는 자신의 마음속 낡은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생각의 지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과학은 제가 항상 가르쳐온 것을 증명합니다. 인식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우리의 생각의 지도를 통해 걸러집니다. 정보, 실질적인 연습, 그리고 반복되는 작은 행동으로 이 지도를 의식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하면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가능성이 삶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제한적인 생각을 관찰하고 작은 행동으로 그것에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내면의 주파수가 주변 세상을 천천히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패러다임은 모든 결정, 모든 결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는 방식까지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변화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벽을 깨뜨리기로 결정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재정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상에 갇힌 사람들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공감되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가 이미 화면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지혜의 진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재보다 100분의 1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